안녕하세요.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제 사연을 처음으로 보내보는데 잘 부탁드려요. 저는 40대의 12년차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하나는 11살, 나머지 하나는 8살이고요. 바쁜 초등학생 아이들을 두면서 덩달아 바빠져서 사는 초등학생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저만의 휴가를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럴 각오를 하고 결혼한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적어도 주말 정도는 하다못해 한 달에 하루 정도는 나 혼자서 온전히 늦잠도 자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날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결혼하면서는 그런 시간들이 다 사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일을 하느라 바쁜 남편은 주말이 되어도 늦잠을 자거나 체력 보충을 하기 바빴고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저는 늘 남편에게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나서도 남편한테 단 한 번을 도와달란 소리조차 해보지 못했으니 제가 참 바보스럽고 한심한 편이었죠. 하지만 그 어릴 적만 하더라도 그런 제가 잘 살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남편이랑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공부할 거, 일할 거를 열심히 하면서 사는 모습을 봐도 좋았죠. 그렇게 평탄한 가정을 유지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잘하며 지냈고요. 다만 나 혼자 집안일을 숨도 못 쉬고 하는 것은 늘 가슴 한켠으로 싫어하면서 살았습니다. 남편하고 아이들한테 티만 내지 않았을 뿐 늘 입은 삐쭉 튀어나온 채로 지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제 살림을 잘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저희 시어머니는 잘 알고 계셨어요. 불현듯 집에 찾아와 살림 점검을 하시는 어머님은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올 때까지 저희 집에 계시면서 제 손으로 차려지는 밥상을 얻어먹고 가곤 했는데요. 남편이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밥을 먹고는 곧장 소파 위로 직행해 TV를 보며 그 모습을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일하느라 힘들었으니까 라는 말을 하곤 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남편이 애들 숙제를 봐준다거나 아주 간혹 설거지거리들을 물에 담궈놓는 행동을 하기라도 하면 저 멀리서 그걸 지켜보고 계시다. 야, 내버려둬라 그거. 며느라, 저거 좀 대신 해줘라. 일하다 온 사람을 집에서 부려먹으려 하냐? 라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남의 속도 모른 채로 말이죠. 그러면 저는 저대로 어머님의 말씀에 고분고분 따르면서 남편이 어쩌다 도와주는 육아나 살림을 결국 제 손으로 끝을 냈고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도 단 한 번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다면서 자기 하는 일을 제게 떠넘기고 소파에 가 드러눕게 반복했죠. 어머님은 그제서야 만족해하면서 좀 더 남편이랑 대화를 나누고 놀다가 집으로 가곤 하셨고요. 시댁이 저희 집에서 걸어봤자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었는지라 어머님의 이런 행동들이 그리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할 일이 없다고 여겨지거나 심심하다 싶으시면 언제든 주저하지 않고 저희 집을 찾으시는 바람에 저는 늘 제 집안에서도 전투태세로 대기를 하면서 어머님이 오실까 안 오실까를 노심초사하며 지냈어요. 그런 식으로 어른 눈치를 보고 산 세월이 너무 오래인지라 이제는 무뎌진 듯 하고요. 저희 아이들도 할머님이 집에 오시면 엄마가 싫어하고 눈치를 본다는 것 정도는 다 눈치를 채는 건지 다소 불편해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들마저도 할머니를 싫어하면서 감정을 소비하는 걸 원치 않다며 할머니시니까 잘 해드려야 해 라는 맘에도 없는 홍기를 내보이곤 했죠. 그렇게 살던 저는 얼마 전 가장 큰 슬픔을 겪었어요. 다행히 더 큰 일은 없었지만 저희 친정 엄마께서 암 선고를 받고선 큰 수술을 하셨습니다. 지방에 살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서울 대학병원으로 오셔서는 처음 검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수술 받고 퇴원을 하실 때까지 제가 쭉 옆에 있었네요. 갑자기 정신을 잃고 구토를 자주 하신다고 하여 친정오빠가 서울로 데려오셨고 다 같이 병원에 갔는데 위암이라더군요. 그것도 3기 말이죠. 나이가 60이 훨 넘으신 노약자시기도 했고 평상시 폐경이 오고 나서도 쭉 빈혈이 심하셨던 엄마셨는지라 유일한 딸인 제가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위로 친정오빠 하나밖에 없었는데 둘이서 참 마음고생 많았어요. 부모님께서 암에 걸린 것도 처음이었고 저의 경우에는 자주 보고 사는 사이가 아니었는지라 더욱 죄스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죠. 암 선고를 받으시자마자 오빠랑 저는 어떻게든 엄마 치료에만 신경을 쓰고자 했습니다.
각자 결혼해서 아이가 있었지만 다행히도 새언니가 나서서 제 아이들까지 봐주겠다고 해주시는 바람에 저는 제 아이들을 새언니가 밖에서 데리고 다니며 놀아주는 동안 저랑 오빠는 병실을 지켰고요. 위절제 수술을 한 것에 이어서 수술하고 한 달이 되기 전에 항암 화학요법을 진행하라고 하길래 힘든 것인 줄을 잘 알았지만 다 같이 병원에서 지내며 항암 치료도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건강을 되돌릴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고자 했고요. 그건 오빠 그리고 환자인 엄마까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한 내용인지라 누구 하나 치료에 거부하는 사람이 없이 충실하게 받아야 하는 치료를 받았어요. 그 길에는 오빠나 제가 번갈아 가면서 옆에 꼭 붙어 다녔고요.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나이 든 엄마가 치료받으며 힘들어하시는 것도 너무 괴로웠지만 그 과정에서 저를 시시콜콜 이유로 불러대고 어떻게든 엄마 곁에 있게 하지 않으려 하는 시어머니를 상대하는 게 지옥과도 같았거든요. 저희 엄마를 다른 숙소에 묵게 할 수도 없었고 하나뿐인 딸내미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안 지내실 이유 또한 없었습니다. 남편도 의외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라며 흔쾌히 허락을 해주었고 그래서 저는 혹여나하는 마음에 시어머니한테까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서는 저희 엄마를 집으로 불렀어요. 우리 엄마가 암치료를 받고 힘들게 병원을 왔다 갔다 하셔야 하니 불현듯 집에 찾아오는 건 제발 자제를 해달란 말씀을 드렸죠. 엄마가 아프다고 하시니 솔직히 시어머니 눈치를 더 보기가 싫었고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거의 처음이다시피 단호하고 양보 없다는 태도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도 사람은 사람인 건지 얼마나 아프냐면서 저희 엄마 걱정을 조금 하시면서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치료하는 걸 잘 도와드리라면서 말이죠. 순순히 물러나 주시려고 하는 듯 알겠다고 하는 어머님의 태도에서 조금은 안심을 했고 그래서 저도 다른 문제를 생각하지는 않은 채 친정 엄마를 집에서 지내시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님이 저를 찾기 시작하셨어요. 아주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굳이 말입니다. 첫 시작은 제가 병원에 있었을 때였어요. 엄마가 위암 수술을 받으시고 휴식을 가지며 병원에 입원을 하셨을 때였고 보호자가 한 사람만 들어올 수가 있어서 제가 오빠를 지방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저 혼자 지키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오빠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 묵으면서 엄마를 보러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계셨고요.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전화로 아주 급하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뭔 일 때문에 부르시는지는 몰랐지만 아유 너 아직도 병원이냐? 좀 집으로 빨리 와라. 급하다 급해. 라면서 저를 막 부르시니 저는 솔직히 애들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긴 줄 알았습니다. 주말이 되어야 새언니나 오빠가 저희 애들을 봐주었고 그때는 평일이었기 때문에 저 혼자 책임지고 엄마를 모시는 중이어서 저희 애들은 어머님이 봐주고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렸고 그래서 저도 새언니한테와는 달리 시어머니께는 돈까지 따로 챙겨드려 가면서 애들을 맡겼어요. 안 그럼 내가 굳이 왜 애를 맡아야 하냐며 살짝 귀찮아하는 표정을 지어내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후다닥 간호사님께 엄마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댁에 거의 달려가다시피 찾아갔는데요. 우라질년? 저 진짜 심호 앞에다 대고 이 말을 짓거릴 뻔했어요. 지네 집 변기통이 막혔다는 말을 하려고 저보고 급히 오라며 불렀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애들이 변기를 막은 게 아니라 지가 싸고서 지똥으로 막힌 변기인데 그걸 해결하겠다고 병원에 있는 저를 말입니다. 남편도 있고 지 딸도 있고 지 사위도 있고 무엇보다 지 남편도 있는데 말이죠. 이런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진짜 무능하고 개념이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돈댁이 위암으로 수술을 받고 며느리가 병간호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 집 변기가 막혔다고 그 상황에서 급하게 불러대다니 헛수고를 한 것 같아 너무 화가 북받쳤고 변기가 막혔으니 뚫어달란 소리를 시어머니 입에서 듣자마자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있는 저를 여기까지 부르신 거예요? 라며 확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라도 제 상황에서는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너무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본인도 제 태도에 화가 난다면서 너 그럴 거면 니네 애들 데리고 가. 아유 내가 이 나이에 애들 뒤치다거리나 해야 하니? 라며 화를 내셨고 저도 더럽고 꼴불견이라
내 아이를 맡기기 싫다면서 당장 애들을 데리고는 시댁을 나섰습니다. 나서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제가 버르장머리 없다는 말을 머리 꼭대기까지 쏟아내며 두성으로 소리를 질러대셨는데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과도 없이 애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나랑 우리 엄마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런 말 같지않은 잔심부름을 시키려고 불렀나 싶어서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차올랐는데 그걸 겨우 눌러 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한테까지 연락을 해서는 제 욕을 했나?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는 제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며 왜 애들 봐주는 고마운 자기 엄마한테 소리까지 지르며 간 거냐며 말이죠. 저한테서 상황을 전해드리려고 하기는커녕 그냥 자기 엄마 말만 듣고 대변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인간이 내 남편인지 남의 편인지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승질이 나서 전화를 끊고는 그날 너무 운바람에 엄마한테는 가지도 못한 채 병원 앞에서 애들 데리고 카페에 한참 앉아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애들도 엄마가 울어서 마음에 충격을 받은 건지 제대로 놀지도 못한 채 제 눈치만 봤고 그렇게 집에 가서는 자기 아빠랑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다음날 엄마한테 다시 가봐야 한다면서 그날 저녁에 밥이며 반찬까지 다 해놓고 난 후에야 다음날 새벽같이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암 수술을 받고 누워 계시는데 나를 부를 수 있냐며 남편에게는 자다 말고 서러움이 북받쳐서 흐느끼며 말을 했어요. 남편은 대신 당황해서는 저를 달래다가 그만 울라고 다독이는데 아유 끝까지 자기 엄마가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 한 채로 그저 그만 울란 소리만 하는 게 열불 터지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더 말을 섞지는 않은 채 입을 닫고 다음날 새벽같이 집을 나선 것이었고요. 그것 말고도 그 후 시어머니께 아이를 절대로 맡기고 싶지는 않았지만 새언니가 지방에 있는 며칠 동안은 맡길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시어머니께 맡겼어요. 남편이 알아서 출근길에 아이들을 시어머니께 바래다주고 남편이랑 제가 번갈아가며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택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병원에서 엄마 간병을 하는 사이에 저희 애가 사탕을 먹다가 이빨이 빠지려고 했었나 본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하냐면서 저보고 집에 오라는 소리를 하기도 하셨고 애가 밥 투정을 하면서 밥을 안 먹으려 한다면서 저보고 집에 당장 달려와서 얘를 홍군형 대라는 소리도 하셨습니다. 허구한 날 조그만한 일이 생기면 저보고 당장 해결을 하라면서 시댁에 오라는 소리를 하셨고 지금 병원이라서 그렇게 쉽게 갈 수가 없다고 하면 넌 나한테 일을 맡긴 게 맞니? 네가 나한테 일을 맡겼으면 나한테 애들 잘 봐달라고 아부라도 떨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니니? 뭐가 그렇게 잘나서 혼자 뻣뻣한 거니? 라며 뒤뜸 신경질을 부리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저도 이 꼴을 더 보면서 내 엄마 병건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엄마 아프셔서 딸인 내가 간병을 하는 건데 시어머니가 자꾸 눈치를 주시니 열불이 터졌고 결국 새언니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 집에서 오빠네랑 다 같이 지내게 하면서 제 아이들을 새언니한테 쭉 맡겼습니다. 그러다가 새언니가 지방에 가야 한다고 하면 제가 간병 시간을 줄여서라도 아이들을 제 집에서 돌보는 방법으로 바꿨어요. 시어머니께 생색을 듣기 싫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웬만하면 저 혼자 해결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일부러 시어머니께는 어머님 도움 이제 필요 없으니 연락하지 마세요. 저 간병하는 것만으로도 신경 쓸 거 많으니까요. 라면서 연락이 오면 이 소리를 단골처럼 뱉어냈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 만행이라면 만행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뻘짓이 일어났어요. 역시나 싶었던 시어머니로부터 말입니다. 스스로 간병을 한 게 어떻게 흘러갔나 싶을 만큼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수술한 저희 엄마가 가장 힘드신 게 당연했지만 옆에서 간병 하나 하는 것도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힘든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안 그럼 가뜩이나 자신 간병으로 시간을 뺏게 만든다면서 미안해 하시던 엄마가 제 모습을 보고 더욱 맘고생하실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렇게 지내다가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고 이게 아무래도 항암제를 전신에 투여하는 것이다 보니 엄마가 지방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저희 집에서 머물게 하며 항암 치료를 받으러 외래 진료를 하러 병원에 다녔는데요. 그날은 엄마가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계속해서 머리도 어지럽다고 하시고 이동하는 중에도 구토 증상을 보이시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셨고요.
구토가 항암제 치료를 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이라는 것을 잘 알고는 있었기에 준비한 비닐에 이것저것 제가 대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리 당황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 몸이 걱정이 되어 마음이 내내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었고 속상한 마음에 엄마한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병원에 도착을 했을 때쯤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니네 애들 요즘 우리 집에 오게 하면 안 되니? 나 우리 손주들 보고 싶어 죽겠는데 네가 좀 데리고 와라 라고 하면서 팔자 좋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엄마 항암 치료를 받으러 다니시는 길에 제가 보조를 하고 있고 친정엄마가 평생도 아니고 지금 잠시 우리 집에서 지내고 계시다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엄마 항암 치료로 병원에 왔고요. 바쁘니까 다음에 데려가겠습니다. 아니면 어머님이 집에 오셔서 저희 애들만 데려가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저를 배려해서 조심히 말씀해 주신 거라면 어떻게든 저도 죄송하다고 굽신거리면서 다음에 꼭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거나 남편을 시켜서 애들을 시부모님께 보여드리려 했을 텐데요. 평소 저를 불러내고 싶을 때마다 별 가짜는 이유를 대면서 병원에서 뻘짓을 시키며 시댁으로 부르는 시어머니셨기 때문에 하나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었어요. 어머님도 제 말에는 더 말을 덧붙이지는 못한 채 알겠다는 말을 남기시곤 전화를 끊으셨고요. 그런데 한참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께 전화가 또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뭇 목소리가 다르시더라고요. 야, 좀 빨리 집에 와라. 얼른. 너 없으면 나 진짜 못한다. 못해. 라는 말로 호들갑을 떨면서 혼잣말을 하다가 또 전화를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저도 놀라서 다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더니 어머님은 보란듯이 제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요. 혹시 몰라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더니만 어머님이 글쎄 저희 집에 오셨다가 애들을 데리고 지금 본인 집에 가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살짝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번에도 어머님이 변기 막힌 이유로 저를 부르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 또 속아서 갈 일이 없을 거라면서 다짐을 했으나 내 아이들이 시어머니 손 아래에 있다고 하니 신경이 엄청 쓰이더라고요. 자꾸만 시어머니의 말씀 때문에 안절부절을 못한 채로 전화를 걸었지만 어머님은 더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그쯤 되니 혹 시어머니가 괜히 나에 대한 화풀이를 내 아이들에게 하고 계시진 않을까 하는 노파심도 들었습니다. 충분히 제 앞에서 과격한 감정도 서스럼없이 보이는 분이셨기에 자기 손주들한테 그러고도 남을 분이라 생각을 했죠. 제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으니 친정엄마도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보듯이 신경을 쓰셨고 차라리 걱정을 하고만 있지 말고 직접 가서 애들을 데리고 오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그냥 집에서 혼자 쉬고 있을 테니 말이죠. 그러니 저도 엄마를 집으로 데려다 드린 다음에야 바로 시댁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잔칫날을 목격한 줄 알았어요. 사돈이 암수술로 항암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절대로 시댁이 함께 우울하게 지내야 한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꽉 막힌 사람도 아니었고 시댁 사람들에게 눈치를 주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만 저를 향해서는 최소한으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친어머니가 아파서 입원하고 치료를 받고 계시는 중이니 딸내미인 저를 향해서는 최소한으로 엄마의 옆에서 간병에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길 바랬습니다. 그 마음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을 해보니 입구에서부터 아는 아주 왁자지껄 웃음소리로 난리더라고요. 순간 알아챘죠. 이 집안의 시어머니가 제 아이들이랑만 있는 게 아니라 시누이 하나까지 불러서는 함께 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큰 목소리로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1등이 시누이에게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밖에서까지 아주 훤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배를 누르고 안을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는 저를 반기는 둥 마는 둥 야, 니네 엄마 왔다 라면서 제 아이들을 향해 이 말 한마디만 뱉어내셨습니다. 아이들은 그와 동시에 엄마라고 신나게 외치면서 저를 향해 달려왔고요. 들어가자마자 저는 아이들과 함께 집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시길래 그렇게 저를 급하게 불렀냐고 말이죠.
솔직히 인내심이 바닥이었기 때문에 말 같자는 이유를 대면서 저를 불러낸 것이라면 이번엔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참이었어요. 제 또래 시누이도 있으니 말귀를 알아먹도록 제대로 화도 내볼 참이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뭐 때문에 저를 부른 줄 아세요? 글쎄, 제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니네 시누이 생일이 다와가는데 너 선물은 준비하고 있냐? 사돈 아픈 건 안 됐지만 내가 내 딸 생일은 챙겨주고 싶은데 손이 너무 아파서 요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야지. 그냥 오늘 이렇게 모인 김에 잡채라도 좀 차려봐라. 가만히 있어봐. 생일상에는 잡채 말고 또 뭘 올려야 하지? 냉동실에 고기도 많이 있으니까 네가 좀 알아서 꺼내 생일상 좀 차려봐라.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제가 가장 먼저 뭘 한 줄 아세요? 처음엔 잘못 들은 거라 말을 해달라면서 어머님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노려만 봤어요. 제가 그렇게 노려보는데도 제 눈치를 분명 보면서 모른 척하며 고기는 전자레인지에 해동시키고 라면서 그 와중에 절 또 시켜먹고 있더라고요. 남편한테 당장 전화를 해서는 네 새끼들 데리러 니네 집에 와. 지금 당장! 이라면서 소리를 질렀고 내 새끼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라 하면서 시어머니를 향해 물었어요. 우리 엄마 아픈 건 알고 있긴 했던 거죠? 사람 맞으시죠? 내가 암 환자 간병하고 있던 걸 알고는 있으신 거 맞죠? 라면서 너무 얼척이 없다는 표정으로 사람 새끼냐 질문만 안 했을 뿐 아주 경멸을 하듯이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날 시누이가 자기 애들도 잔뜩 데려왔는데 정말 좁은 집구석 안에서 얘들이 제멋대로 떠드는데 시누이가 제지를 하지 않는 바람에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집에 가려는 제 아이들에게 야, 니네 엄마 빡쳤어! 라는 말을 하는데 그 버릇없는 말을 했는데 시누이는 피식 웃으면서 니네 숙모 빡쳤네! 라면서 지 새끼들 말에 동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껄껄거리면서 웃으셨고요. 그러니 저도 그냥 순순히 물러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 나 빡쳤다! 라면서 시누이 애들 앞에서 어린 것들이 가정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받은 거야? 라는 혐오스러운 말과 함께 당장에 부엌으로 달려갔는데요. 보란듯이 저를 시켜먹겠다고 잡채 명까지 미리 빼서는 밥통 안에 물과 불려놓은 걸 본 순간 그걸 통째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 얼굴에다가 밥솥 통 안에 든 불린 잡채면이랑 물을 확 부어버렸네요. 옆에서 시누이는 가만히 있다가 그물을 덩달아 얻어맞았고요. 밥에 든 밥솥으로 둘 중 하나는 치겠다는 태도로 어머님, 암 선고 받아서 들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손 하나 까딱하면 당신 수발을 드나 보세요. 절대로 며느리 손에 간병받을 생각 마시고 자식들한테 잘하며 사세요. 내가 보니 자식들도 그리 어머님을 애지중지 간병할 인성으로 보이진 않지만 지금 나 방해하는 것만큼이나 나도 어머님 들어누워 계실 때 절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어딜 감히 며느리가 네 친구야? 라며 소리를 내지른 후 시댁을 벗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당면에 물까지 양방향으로 싸대기를 쳐댄 바람에 그 자리에서 비명도 못 지르고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고 시누이도 놀래서는 말을 더듬는데 저는 그냥 몰라 해버렸어요. 우리 엄마가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혹여나 엄마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신 거 혼자 참고 계시면 어쩌나 싶어서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 남편이 집에 도착해 있었는데 시어머니랑 통화를 하고 있대요. 표정이 안 좋았는데 신경도 안 썼어요. 네가 기분이 나쁘면 나는 기분이 더 나쁘다면서 친정엄마 모시고 숙소를 잡고 나가 지낼 작정으로 엄마한테는 티를 내지 않고 진가방을 싸니 남편이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서는 장모님 치료는 하셔야지. 그냥 있어. 라며 속닥이며 말해주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신경 안 쓸 거라면서 먼저 씻고 혼자 밥을 꺼내 먹다가 TV를 보러 가는데 솔직히 무심한 내 남편의 평소 모습과 다름이 없어서 익숙하긴 했지만 순간 내 남편이 멋져 보이더라고요. 알아서 지지고 볶던 싸우던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그럴게 라며 저도 씩씩하게 대답을 해줬네요. 어머님은 그 후 시댁에 와 사과를 하라면서 몇 번 으르렁대며 연락을 해오셨고 시누이도 남편과 저한테 번갈아 전화를 하면서 사과를 하라고 전화를 해댔는데 저도 이판사판으로 나갔어요. 남편이랑 이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리리 같은 사람한테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네 아들 마흔에 호랩이 만들고 싶지 않으면 입 닥치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가장 먼저 입을 다무시네요. 시누이는 몇 번 더 사과하라고 끝까지 센 척을 하다가 남편이 그만 좀 지랄을 떨라면서 제 전화 너머로 시누이를 향해 욕 한 바가지를 날린 덕분인지 그 후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해졌답니다. 그제서야 저도 집안에서 엄마만을 모시면서 평화를 되찾았고 남편은 저와 저희 엄마한테 미안했는지 친정 오빠랑 새언니가 우리 집에 와서 속식을 할 때에도 싫은 티 한 번을 내지 않으며 살갑게 굴어줬어요. 그걸 보며 저도 시댁 사람들한테만 화가 났을 뿐 남편에겐 더 섭섭해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사람이 다 건강하게 살자고 열심히 사는 건데 우리 시모랑 시누이는 도대체 왜 그렇게 못돼 처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저지른 만큼 꼭 그대로 자기들 미래에 되갚음을 당하길요. 며느리며 딸에게 제대로 된 간병조차 받지 못하고 들어 누워 있기를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